한국에만 있는 세계 장수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박상철 교수님이 좋다고 하는 장수 음식을 가지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모든 분들이 장수 비결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한국의 장수 음식 2가지와 30년 노화 연구의 결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수의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전통 음식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가지 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포구라고 할 수 있죠. 된장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에는 비타민C와 캡사이신이 풍부해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런 전통 음식들의 효능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노화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전통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된장과 김치, 그리고 발효식품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한국의 장수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입니다. 된장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된장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 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된장을 먹으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는 대장암. 된장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이소플라본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된장 속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된장에 들어있는 피틴산과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압. 된장에 포함된 특정 펩타이드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 관련 질환. 된장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죠. 또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 결과 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 건강이 좋았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도 적었다고 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체지방 분해를 촉진해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김치를 먹으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는 대장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여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만.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 질환. 김치 속 유산균은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 김치 속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의 재료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예방에 기여합니다. 면역력 관련 질환.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유산균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왜 발효식품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과 효소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발효식품은 소화를 돕고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효식품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발효식품의 꾸준한 섭취가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된장과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는 발효식품의 다양한 건강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음식인 된장과 김치, 그리고 발효식품은 단순한 맛있는 반찬이 아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식품을 어떻게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식품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된장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박 교수님은 하루에 된장 15에서 20지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된장찌개 한 그릇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된장의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된장을 섭취할 때는 채소를 함께 먹어 나트륨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의 경우 박 교수님은 하루 50에서 100지 정도의 섭취를 권장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사에서 반찬으로 먹는 양과 비슷합니다. 특히 김치를 익혀 먹으면 유산균의 양이 증가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섭취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경우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된장과 김치 외에도 청국장, 요구르트, 식혜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소식을 합니다. 배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지 않고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체내 노폐물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육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특히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체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한 입을 20에서 30번 정도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외에도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에는 들깨잎이 있습니다. 들깨잎은 흔히 먹는 채소지만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박상철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들깨잎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로 특유의 향과 맛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매우 이로운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깨잎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깨잎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들깨잎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들깨잎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들깨잎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들깨잎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감기 발병률이 3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넷째, 들깨잎은 간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들깨잎에 함유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깨잎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들깨잎은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들깨잎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잎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증가를 방지합니다. 또한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들깨잎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하루에 10에서 15장 정도의 들깨잎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깨잎을 이용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들깨잎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수의 비결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습관 외에도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걷기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 교수님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를 추천하셨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또는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의 수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대신 독서나 명상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활동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독서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태도가 특징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된장국에 들깨잎을 넣어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된장의 단백질과 들깨잎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점심 식사는 김치를 곁들인 비빔밥을 먹어보세요. 다양한 채소와 함께 김치의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들깨잎 쌈과 함께 생선구이를 즐겨보세요. 들깨잎의 오메가3와 생선의 단백질이 좋은 조합을 이룹니다. 넷째, 간식은 요구르트나 식혜 같은 발효식품을 간식으로 즐기세요.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님은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에게서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다른 전통 식재료들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박 교수님은 생강차를 자주 마신 그룹에서 감기 발병률이 낮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셋째,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에 좋으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기침이나 천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에 좋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콩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척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러한 전통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재료들을 조합해서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와 된장을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과 이소플라본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들깨잎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러한 전통 식재료들을 활용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채소와 생선을 주로 하되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과 식재료들을 포함하는 식단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따른 사람들에게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야채 섭취는 영양소 보존에 탁월합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 BR, 엽산 등의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삶으면 비타민C의 함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야채에는 효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생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야채는 조리를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장수의 비결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데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자주 웃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마인드셋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수 습관이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은 체내 시계를 안정화시켜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은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말단 부위의 길이를 유지시켜줍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의 노화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평생학습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 마인드셋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전반적인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적당한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세포 재생과 회복을 돕습니다. 여덟째, 웃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까지 장수의 비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